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 연대 수시 인문계열 문제에서 우리 뭐 풀었었죠? 1-1-2는 같이 풀었어요. 쉬웠죠. 2-1, 2-2도 쉬운데 여기는 약간 수리라고 말하기도 너무 창피해. 이걸 수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상경이 차라리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쉬워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 수업 들은 학생은 잘 알겠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조금 풀셋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풀셋을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1-2거와 문항 간의 유기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뭐 할 때? 구조 짤 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1부터 한번 볼게요. 2-1 뭐래요?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끊으세요. 재심은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래요. 뭐 쉬운 구조죠? 나로 라를 설명하래요. 근데 이게 몇 자? 600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근거 재심은 우선이라고 했겠죠. 나 설명해야겠죠. 나 설명해야겠죠? 그거 아니라고요. 왜요? 문제 1-1에서 나에 대한 합성 기술을 했어요. 즉 여기서 여기 설명이라고 요약에 가깝죠. 나에 대한 얘기를 요약을 이미 했다고요. 근데 1-1에서 했는데 2-1에서 또 한다? 중복이라고. 즉 뭐라고요? 문항간 중복. 가장 큰 감점사항이에요. 중복은 감점사항이에요. 자, 쉽게 이성적으로 생각할게요. 앞에서 한 말 똑같이 뒤에서 또 쓰는 건 뭐예요? 분량 차지밖에 안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도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 쓰는 방법은 제가 써서 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며 그 다음에 또 합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깔끔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조 제가 왜 강조하죠? 물론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뭘 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자마자 어떻게 써야겠고 각 문장은 몇 글자를 차지하면 몇 문장을 써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글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논술을 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제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뭐 가장 저의 다른 분들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제 글에. 자,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나로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나 위에 있었어요. 나 요약했다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죠. 새로 나온 거 뭐예요? 라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들어가고 나로 라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문제는 들어가야겠죠. 근데 선생님 600자인데 설명해서 250자고 뭐 해봤자 뭐 넉넉적한 200자 쓴다고 해도 부족한데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럼 뭔가를 내가 하나 더 해야겠구나. 무언가를 내가 하나 더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누가 줬죠? 문제에서 줬죠.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끊으면 어떨까? 여기선 나의 합리성으로 라를 설명하고 여기선 나의 도덕성으로 라를 설명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구조 자체는 주의근상 250자 달라지지 않죠. 물론 50자씩 조금 줄여서 여기 200자로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험 결과가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기에.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주의근상, 우리가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이 구조는 변함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깔끔하게 우린 600자를 쓰고 쓸 것만 쓰고 우린 넘어갈 거예요. 뭔지 알겠죠?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으로도. 자, 한번 해봅시다. 네, 혹시 뭐 소리 들어갈지 모르는데 커피 마시면서 쓰고 있어갖고 자, 소리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할게요. 자, 볼게요. 뭐라고요? 첫 번째 라를 요약하라고요. 실험, 특히 수치적, 실험 분석적으로. 라에서 뭐래요? 라는 뭐 합리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했대요. 여기죠. 한번 안 보고 들어갔구나 이번에. 합리성과 도덕성이 개인의 구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주장문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히 요약할 건 많이 없는데. 그래서 표현만 바꿔서 예를 들면 뭐 구조행위에 합리성과 도덕성이 미치는 효과, 구조행위에 합리성과 도덕성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A, B, C가 각각 0.2, 0.2, 0.5, 0.8에 0.8에 뭐 생존 확률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그런데 생존 확률이 높은 그룹일수록 직접 구조하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분석해야 돼요. 표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직접 구조한대요. 총 몇 명이에요? 2만 분에 여기 5천 명. 여기 더하란 얘기예요. 여기는 9천 명이 되겠죠. 여기는 12,000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밑에 직접 구조, 여기도 보면 직접 구조의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직접 구조가 좀 메인이구나, 중심이구나 세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지. 솔직히 다르게 표를 정리하고 중요 내용을 요약해도 저랑 꼭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 라를 요약을 하되 수치상으로 요약해라. 자, 지금 한 문장 썼죠, 제가. 이게 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이 표에서 설명하는 이제 0.2, 0.5, 0.8.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은 제가 분석한 내용이겠죠. 직접 구조의 대답 비율이 생존 확률이 높은 그룹일수록 이 순서대로 직접 구조의 대답 비율이 높았다. 어떻게? 2만 분의 5천, 2만 분의 9천, 2만 분의 12,000 해서 약 25%, 여기는 45%, 60%의 확률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는 0.2일 때고 0.5일 때고 0.8일 때죠. 높게 나타났다. 이거 그냥 제가 분석한 거예요.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경험이지만 이 정도 쓰면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봐야 될 거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수치 또한 뽑아냈죠. 이러한 능력, 이러한 발상, 이러한 표현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내가 나름 수치 분석을 했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150자 정도 되겠네요. 150에서 200. 요게 첫 번째 문단 들어간다고요. 자, 지울게요. 우리가 메인은 뭐죠? 여기서 메인은 오늘도 길어지겠네. 자,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래요.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중요하죠. 라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딱 봐도 하나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 좋지 않다고요. 끊으라고요. 나의 합리성으로 한번 설명해 줄 거고 나의 도덕성으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언제나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재밌는 주의근상 놀이를 우리가 시작해 볼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정해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뭘 쓸지 알고 주저하지 않고 제한 시간 내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장 뭐예요? 라에 따르면 라의 실험 결과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인간이 선택행위를 한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이죠. 설명할 수 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이유 뭐죠? 이유는 라에 따르면 자신의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즉 A보다 B, C로 갈수록 직접 구조하겠다는 비율도, 대답의 비율도 높아지죠. 흔하게 알 수 있는 얘기죠. 4천, 5천, 6천. 이렇게 합쳐도 되고, 누가 봐도 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라에서 그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는 라에 따르면은 자신의 이익에 따른 합리적 행위를 인간이 한다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자살의 두 가지 도덕성도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자살에서도 내가 죽는 게 더 나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죠. 합리적.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 행위를 한다. 뭐에 따라서 이게 자신의 이익, 셀프 인터레스트에 따라서.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주장을 합리적 행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상수를 한 번 더 할게. 이해를 못했니? 조금 더 풀어주겠는데 수치상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줄게. 지금 라에서는 예를 들면은 표현만 좀 바꿔서 생존 확률은 뭐죠? 즉 이익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이익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접 구조하겠다는 대답이 높았고 신고하고 기다린다는 대답이 낮았죠. 신고하고 기다린다 이거죠. 점점 낮아지고 있죠.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기서는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직접 구조가. 이거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르고 표를 좀 더 상세하게 내가 분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상수는 상수일 뿐이라 그랬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는 나의 합리적 선택과 뭐라고요? 상통한다. 같은 맥락이라고. 한 번 더 맞춰서 설명해 주겠다고. 이해됐죠? 깔끔하게 250자 우리가 할 거 여기서 요것 빼고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래도 확실히 앞에서 저번 강의에서 제시문 분석을 하고 와서 뭐가 길어지진 않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 뭐예요? 제가 끊으라 그랬죠.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 자, 이번에는 우리 나의 도덕성으로도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방법은 똑같이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제시문 나로 제시문 라는 어떻게 이번에는 도덕성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주장. 왜죠? 이유는 C 집단의 생존율이 C 집단. 자, 여기서 조금 자, 세 번째 문단 조금 집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잡은 논점이에요. C 집단의 생존 확률이 뭐요? A 집단에 비해 4배가 높죠. 이해돼요? 0.2였, 여긴 0.8이고 여긴 0.2였잖아요. 근데 0.2인데 직접 구조의 비율은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는 근거에서, 그러니까 즉은 아니고, 이는 나에서 자기 이익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도덕적 행위도, 자, 여기 좀 이해해야 돼요. 행위도 인간이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도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자, 한 번만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확률이 0.8이고 여긴 0.2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뭐 500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0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1.5배라고 한 거는 여기만 따진 거긴 한데, 그런데 지금 쓰고 보니까 이렇게 직접 구조해서 요걸로 하는 게 더 맞긴 하네요. 그러면은 1.5배가 아니라 2배? 그러네요. 5천 2배가 넘네. 2배구나 여기가. 뭐 어쨌든 지금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전 그때 쓸 때 요것만 써갖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자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것만 기준으로 볼게요. 위험한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하고 직접 구조한다. 이건 4천 6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왜 도덕성을 설명하냐. 우리가 생존 확률이 4배가 높아요. 그럼 4배가 적죠. 그러면은 수치상 합리적으로 계산만 했을 때 우리가 6천의 대답이 나왔으면 뭐예요? 4분의 1 줄이면 얼마예요? 여기가 1500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왜? 내 생존 확률은 그만큼 낮으니까. 근데 우린 1500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4000이란 높은 수치로 직접 구조를 한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도덕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인간은 반드시 합리성만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못 잡아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실력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냥 뭉뚱그려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서 쭉쭉 한 문단으로 세 문단 안 나누고 쭉쭉쭉 써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쓸 거예요. 그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도덕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나랑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수치에서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의 연결에 있어서. 자, 아무튼 이 얘기예요. 즉 상술 한 번 더 갈게요. 상술에서 한 번 더 가면 뭐죠? 한 번 더 가면은 여기서 수치 얘기하는 거. 즉 여기 그 얘기예요. 즉 A 집단의 직접 구조 대답 비율이 얼마예요? 2만 분의 잠깐만 4천 2만 분의 4천이죠. 제가 근데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직접 구조, 그러니까 굳이 쓰려고 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할 때에 직접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약간 실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 이것만 봤는데, 즉 이때가 2만 4천이고 2만 분의 4천이고 이때는 C집단일 때는 2만 분의 6천이죠. 근데 이는 그 얘기예요. 이는 그러니까 여기 나에 따를 때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뭔지 알죠? 파일럿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4배가 차이가 났으면 당연히 직접 구조도 4배가 차이가 나야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생존 확률이 4배나 적어. 4배나 적으면 당연히 직접 구조도 4배 적게 해야 되죠. 근데 4배가 적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직접 구조를 하겠대요. A 집단에서. 이는 인간이 합리적 기준에서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거에서도 행위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사람도 있고 못 잡아내는 사람도 제 눈엔 보인다는 이 말이에요. 요거까지 연습하실 때 혼자 독학을 하든 뭘 하든 참고하시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너무 길어졌다. 2-2도 못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하면 세 번째 문장 끝났고 2-2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제시문 뭐 10년과 Y에서 쭉 203건 쭉 뭐 쓸모없는 얘기예요. 생존한 경우 뭐 이 얘기는 20%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A 집단에 가깝다고 쭉 와서 A 집단 필요 없는 얘기죠. 이 집단에 속한 우리 김연세 군이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한다는 신념을 가진 확률을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확률을 구하라. 또 이에 근거하여 김연세라면 제시문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시오. 아, 쉽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뭐래요? 하라는 대로 하래요. 우리가 면접도 마찬가지다. 논술도 그렇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그거 감점이에요. 알겠죠? 계산 과정 제시하래요. 뭐래요? 김연세의 확률에 구하는 계산 과정을 제시하래요. 제시하래.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에 근거하여 우리 김연세에 근거하여 가의 선택 기준을 평가하고 또 김연세에 근거하여 다의 선택 기준을 또 평가하래요. 몇 글자? 자, 지친다 지쳐 똑같은 거 한다. 250자, 250자, 여기 100자에서 150자 쓰면 되겠죠. 우린 깔끔하게 600자 쓰고 나올 거예요. 쉽죠? 이게 문제마다 정확히 딱딱 이렇게 적용돼 학교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주의 근상을 쓰든 뭐를 하든 뭐 근거 대신 뭐 요약 평가 뭐 비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술에 올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걸나 아니면 본질에 의한 걸 배우지 않고 그때그때 기출 나오면 그거 빨리 풀어 제끼고 뭐 기출 한 두어 개, 두세 개 풀고 시험장 들어가고 이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놓고 얘기해요. 저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과 제가 있을 때 누가 붙을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첫 번째, 계산 과정. 뭐 굳이 여기다 쭉 쓰진 않겠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이해돼요? 김연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뭐예요?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 이 말 이해하죠? 그리고는 이거는 고2 예비 고3도 충분히 혼자서도 풀겠다. 조건부 확률이죠. P, X, 바, Y죠. 언제요? 김연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어디? A 집단일 때. 자, 볼게요. A 집단에서 친구를 김연세가 직접 구조한대. 얼마예요? 5천이죠. 직접 구조할 때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구한다는 신념을 가질 사람일 확률. 누구예요? 이 중에서 조건부에서 누구? 위험에 처함을 반드시 구하는 얘 4천 몇 %예요? 80%의 확률로 사람을 뭐 김연세가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직접 구조하면서도 위험에서라 뭐 반드시 구해야 하는 신념을 가진다. 이게 수학이에요? 이걸 수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창피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너무 창피해. 이거는 뭐 산수급이에요, 산수급. 그리고 실제로 뭐 연세대학교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뭐 어렵지도 않아요. 수리만 붙였을 때 한양대학교 더 어렵고 그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를 수학이라고 하면은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 계산 과정 보이란 얘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김연세가 가와 다의 행위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자, 이건 좀 지우고 쓸게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물론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인문사회가 통합됐는데,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방금 그 계산 과정을 한 100에서 150자 쭉 쓰면 되겠죠? 별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때 김연세는 가의 행위 선택의 기준을 자, 주장 항상 한다. 또 한다. 죽을 때까지 하는구나. 주장 뭐래요? 우리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거예요. 이유 뭐예요? 김연세 의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김연세 의원들이 시의회 의원들 대상 제시문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걸 알아요. 근데 스스로 성 밖을 나갔어요. 이는 근거 한 번 더 갖고 이는 김연세가 80%의 높은 확률로 위험과
위험과 직접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와 같은 맥락, 즉 둘의 도덕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연쇄 입장에선 얘는 타당하고 이 입장에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맞다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요. 오케이? 자, 그거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즉 여기서 한번 보면은 즉 시의회 그 표현만 바꿔서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 구조하기 위해 뭐 성 밖을 나섰다, 뭐 목숨을 내놨다 이런 표현 한 번 더 써주고, 근데 표현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때 이는 김연세의 신념과 직접 구조와 같은 맥락이다. 자, 그러니까 신념이 뭐죠? 직접 구조. 그러니까 시의회는 성 밖을 나간 게 뭐예요? 직접 구조죠. 시민을 구해야겠다는 거에 뭐 의도를 갖고 신념이죠. 지금 보여요?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춰서 상수를 한번 총 그래서 맞다 해서 타당을 한번 더 설명해 준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제발 여러분들. 연대든 뭐든 제가 다 올려줄 건데, 뭐 연사성한 뭐 중경시 다 올려줄 건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답답하니까 좀 보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서 쓰고, 아 이걸 로또라서 일단 한번 써. 제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죠. 우리가 국영수 유치하게 초등학교 때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고등학교만 칠게요. 여러분 3년 공부했어요. 논술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고3 1월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11월에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보시면 겨우 11개월하고 여러분들 붙으려고 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모든 걸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꼰대처럼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 나왔어요. 몇 분이? 21분이네. 빨리 할게요. 자,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래요? 김연세가 이번에는 다를 평가한대요. 마지막 문단이죠. 자, 또 하자. 주, 근, 상. 자, 또 하자. 김연세 뭐래요? 다의 행위는 이때 볼 때 부당하죠. 여러분 아까 뭐 했어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 연세가 나를 평가할 때는 타당했어요. 근데 여기는 부당하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부당은 왜요? 왜 그럴까? 자, 이는 김연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우리 연세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구하겠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뭐 직접 구조, 뭐 구조하겠다. 했다는 신념과 뭐래요? 다른 맥락이죠. 다르다고요. 자, 아니야. 나도 좀 보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근거를 먼저 썼네. 자, 약간 순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다시 써볼게요. 자, 대상 제시문 뭐죠? 다죠. 자, 나도 써서 여기선 다가 나오고 여기는 우리 연세가 나올 거예요. 연세는 항상 착하죠. 연세대학교에서 문제 냈으니까. 자, 다해서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 얘기죠. 테러리스트들은 도덕성을 결여하고 이익만을 추구해요. 누구? 자기 이익만을. 근데 연세는 뭐예요? 연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목숨이라는 이익을 내놓으면서까지 도덕성을 추구하죠. 이거는 김연세의 신념, 뭐 직접 구조와 다른 맥락이죠. 두 개가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또 하자. 표현만 좀 바꿔서. 자, 내 주장은 이래. 이유는 이렇고, 여기선 이렇고 해서 부당해. 근데 이해를 못했니? 교수님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수님, 제가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다해서, 즉, 테러리스트들은 현실과 표현만 바꾸라 그랬어요. 표현은 무조건 바꿔야 돼. 현실과 죽음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제 표현이에요. 편익을 계산하여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죠. 다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여기서 테러리스트가, 근데 연세는 뭐래요? 근데 연세는 0.2의 낮은 생존 확률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이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걸. 그래도 도덕적 선택을 했다고요. 자, 보여요? 여기선 비도덕적 행위를 했는데 연세는 도덕적 행위를 했다고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얘는 그냥 뭐 남을 죽여버리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죠. 또 같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번 부당을 뒷받침해 준다고. 250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2020년도 인문 기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쓴다. 못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제시문을 파악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글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문제고 연습을 하면 돼요. 저한테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잘 파악하고 논술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반드시 붙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연세대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말이 너무 그렇다. 어쨌든 다른 대학교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